무기절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또 돌파를 했죠. 야, 그냥 윤석열 무기를 때리니까 그냥 주가가 폭등을 하네. 아, 사형을 했으면 오늘 6천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오늘 주가 지수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600을 돌파해서 5,700을 내다보는 선까지 갔죠. 예. 그 소식도 잠깐 만나보고 가시겠습니다. 연휴 이후 6일 만에 열린 주식시장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600을 훌쩍 넘어 어느새 5,7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했는데 반도체는 물론 그동안 잠잠했던 다른 업종들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더니 3% 넘게 상승한 5,67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기업 이익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대장주 투톱이 또 뛰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19만 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장중 한때 9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메타에 수백만 개의 AI 칩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연휴 기간 쌓였던 호재가 장이 열리자마자 반영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갔고 특히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들이 좀 강했던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우주 관련 업종의 건설까지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는 무섭게 확산됐습니다. 상승 종목이 660여 개로 하락 종목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선주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군함과 상선의 초기 물량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코스닥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며 증권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은 부분, 증권회사들 자체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한 코스닥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을 뿜으며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증시 소식 잠깐 전해드렸는데 5,600선을 이제 훌쩍 넘어서 5,700선을 이제 눈앞에 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한욱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그죠? 예, 제가 다 여러분들께 살 길 열어드리잖아요. 이 정치 평론가인데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주식 그 애널리스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선사라 반도체, 조선, 방산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들어가셔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벌써 호재가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 쪽으로 또 빵 터졌어요. 근데 지금 조선 쪽은 이제 사실 저거 뭐 미국발 호재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트럼프가 뭐 관세 협상을 깨니 많이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걱정할 거 없다. 트럼프 지코가 석자인데 깨긴 뭘 깹니까 그냥 주둥이로 협박질하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미국의 정청래예요. 입으로 다 하지. 그리고 뭐 힘없는 이민자들한테 총질이나 하지. 가만히 보면은 트럼프가 입으로는 무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징기스칸이에요. 정청래도 입으로만 했으면은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싹 다 바뀌었지. 검찰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없어진 상황이 됐어야 돼요. 근데 트럼프하고 정청래 같은 그 관상도 둘이 비슷하잖아. 생긴 것도 비슷해. 미국의 정청래입니다. 주둥이로 다 하는 거예요.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복만삼님, 코다리님들 제가 며칠 전에 코스닥 150 에버리지, 레버리지 매수하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수익 중이시죠? 예. 코다리님들이 복만삼님은 이게 가끔 봉창을 두들겨요. 우리 코다리님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뭐 레버리지건 에버리지건 그 지금 뭘 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이게 청년 지금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갱년기 모해님 수익률 21% 돌파 이슈. 이제 우리 갱년기 모해님은 이제 복만삼님 덕을 보신 거죠. 아니 지금 코다리가 무슨 주식을 사요? 주식 살 돈이 어딨어 지금?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네? 코다리는 아니고 늑다리지. 네? 늑다리 분들은 이제 많이 좀 재미를 보셨을 텐데
코다리 분들은 지금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박탈감만 더 들지. 요런 게 우리 복만삼님이 참 멘트도 좋고 괜찮은데 좀 센스가 없어. 그 좀 아무 말 대잔치 하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좀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만삼님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치 없이 얘기하면은 최한욱 TV의 정청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눈치가 없어 사람이. 최한욱 TV의 봉국 아니냐? 에? 조국이 아니고 봉국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에? 지금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 코다리님들 안 그래도 힘든데? 예? 여기는 이제 그 코다리 우대 방송이에요. 예. 늑다리는 이제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코다리 위주로 방송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를 잡는 자가 미래를 잡는다. 지금은 김어준 시대지만 이제 곧 코다리의 시대, 최한욱의 시대가 온다. 코다리가 인정한 방송, 코다리 원픽 방송, 최한욱TV 되겠습니다. 예, 우리 코다리 여러분들 여기저기에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예, 저기 할배 코다리가 있다. 코다리 할배가 있는데 저 할배 재밌다. 예, 마음은 20대다. 예, 얼굴은 썩었는데 얼굴은 저기 누굽니까? 박찬대보다 늙었는데 예, 마음만큼은 코다리다. 예, 이런 건 좀 많이 소문을 내주시고 코다리 대환영입니다. 예, 코다리 대환영이에요. 근데 아무튼 예, 지금 주식시장이 폭발을 하고 있고 호재가 많아요 지금. 예, 제 말 듣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왜 제 말 듣고 들어가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다시피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하는 묻지마 이재명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예, 이재명 대통령만 보고 가는 방송이다. 그래서 어느 평론가보다도 그냥 대통령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대통령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지수가 5,600까지 돌파를 하는 데는 우리 대통령님 몫이 뭐 5할은 된다고 봐요. 50%가 우리 대통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거, 대통령의 가는 길, 강훈식의 가는 길, 김민석의 가는 길만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웬간한 주식방보다 최한욱TV가 더 그 정확한 투자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 가는 데만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거든. 거기가 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돈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재명 꽁무니만 쫓아다니면 부자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 가는 길, 제가 빨리 더 저희 부동산 팔아라, 아파트 팔아라 이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제가 이거를 10년 전부터 10년도 넘었지. 그 전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제가 정말 그 해부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재명은 빈말이 없다.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 이게 과학이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때려잡는다 그러면 때려잡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이 때려잡히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가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당연히 뭐 아까 뭐 에버리지인지 레버리지인지 복만삼님처럼 투자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은 잡는 데만 잡아. 지금 거의 잡히기 직전 아닙니까? 예. 마구 때려잡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걱정 말아라. 무조건 따라 들어가라. 이 말씀 드렸고 캐나다에서 잠수함 옵니다, 여러분. 잠수함도 안 왔는데 지금 난리 났잖아. 그 잠수함 60조짜리 이거 들어오면은 요거 6월 전에 들어와요. 60조 들어오면은 조선하고 방산하고 안 뛰냐고.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은 뭐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잖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없어서 못 파는 형국인데 앞으로 그 뭐 한 5년, 10년 이 정도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 그래요. 반도체 쪽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서야 뭐 데이터 센터 막 너도나도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으면은 진짜 AI가 무슨 터미네이터처럼 나와가지고 지구를 심판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AI가 성공을 하건 못하건 간에 일단 반도체는 팔리는 거예요. 성공을 하건 말건. 예? 뭐 AI 혁명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거 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참 그
그 생각이 짧은 겁니다. 예? 앞으로 10년은 그냥 일단 때려 박는 거야. 예? 일단 때려 박는 거야. 되건 안 되건. 그 나중에 가서 10년 뒤에 보니까 야 우리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 AI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진 않아. 아니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도 아니 어차피 반도체는 다 팔아먹은 거 아니야. 예? 일단 팔아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 10년 정도는 AI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무조건 폭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장기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북주 사라.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북주는 3월 정도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어. 3월이나 뭐 4월 정도에 들어가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무인기 떨어졌을 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요거 지금 잡았다, 신호 왔다, 이거 그린라이트다, 요거 들어가자. 요거 들어가자도 요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님 이거 들어가자. 제가 볼 때는 요거 플러팅이다. 무인기 플러팅 아세요? 무인기 플러팅? 이런 거 처음 봤잖아. 플러팅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냥 그린라이트 줘버려라. 그러면 바로 식 올리고 방팔에 그 웨딩 마치 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오늘 그 김여정이 뭐 남쪽의 조치를 환영한다,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빌드업 들어간 거예요. 북한도 사실 지금 고민이 많거든. 지금 후계 뭐 구도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후계 구도가 되려면은 뭐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예전보다는 뭐 북한 경제가 많이 안정된 건 있지만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욕심은 제가 보단 그거보다 크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원산 쪽에 요거 원산 얘기도 제가 원산 폭격도 얘기를 했잖아요. 원산 쪽에 지금 리조트 지어놨는데 이게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그 관광객 와가지고 이게 장사가 됩니까?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그 원산 리조트를 폭격을 해줘야 김정은 위원장도 그거 보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했대. 그 투자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무인기 플러팅 들어온 거예요. 좀 길을 열어줘라.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니까 그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그냥 뭐 그 정도면 러브레터지. 지금 분위기에 러브레터 날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달쯤에 뭐 만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대북주도 잘 풀릴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뭐 윤석열도 무기징역 나왔고, 혜태님, 최평님이 이잼 생각하는 마음 감사, 고맙, 따뜻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아끼고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민주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뭐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제가 1999년 7월 달에 진주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1999년 7월에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2000년에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두세기에 걸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20세기에 입학을 해가지고 21세기에 졸업을 했어. 1990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해갖고 2000년 7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두세기에 걸쳐가지고 제가 대학을 다닌 아주 보기 드문 인재인 거죠. 보기 드문 지식인이라고 봐야 돼요, 저를. 이 정도 두세기 동안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20세기에 들어가서 21세기에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2000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냥 감옥도 갔다 왔고 나라에 진빚도 없고 정권도 바뀌어가지고 민주정부도 들어섰고 이제 좀 뭡니까 민주화 운동을 이제 그만 때려치고 나도 좀 살 길 찾아야 되겠다. 나라에 진 빚이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도서관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원을 가려고.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그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이 꿈이어가지고 대학원, 영영과 대학원을 가려고 감옥에서부터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졸업하기 직전까지는 뭐 매일 새벽 6시면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날아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포옹하는, 제가 도서관에 있는데 푸른이르님 코스피 13,000 되면 금강산에서 복만삼님이랑 사진 찍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정상회담을 2박 3일 동안 했나요? 2박 3일 동안 제가 방에서 안 나왔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정상회담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영화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 청춘을 불사를 것인가? 이 고심 끝에 참 잘못 판단했죠. 아니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어. 아니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막 가가지고 뭐 김정일 위원장하고 막 부둥켜 안고 뭐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 통일이 되겠구나. 이거다. 여기가 블루 오션이다. 예? 통일 운동을 해야 된다. 여기다 지금 숟가락으로 얹으면은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니란 생각에 제가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원을 안 가고 통일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금방 될 줄 알았어 진짜. 그래갖고 이제 통일되면은 야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진짜 청운의 꿈을 안고 30대를 통일운동에 배팅을 했습니다 제가. 안 되네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2002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나름 제야에서 뭐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일이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되겠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되겠지 했어 진짜. 그래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극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평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 야 이거 왔어 이거 입질 왔다 이거 된다 이거. 그래갖고 올인을 한 거야 제가 거기다가. 뭐 우리 그 주식 투자할 때 몰빵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 노무현의 배팅을 크게 한 거지. 그냥 인생을 올인을 해버렸어. 그런데 통일은커녕 정권 뺏기고 대통령이 이명박이 되네. 참. 그래갖고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제가 이명박 대통령 되고 언제입니까? 2월 달에 취임식했잖아요. 2월 달에 취임식하고 9월 달에 국정원에 끌려갔어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리고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통일은커녕 통일 얘기했다가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을 가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진짜 인생 여러분 몰빵이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몰빵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몰빵하지 마세요. 저 통일 쪽에다가 대북주에다가 그러니까 몰빵을 해버린 거야 이 멍청한 놈이. 근데 이명박 정권을 뺏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 이명박 5년은 그렇다 치자 이거야. 박근혜가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될 줄. 박근혜를 못 이긴다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문재인한테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어요. 박근혜한테 선거를 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수첩공주한테? 그게 사람이에요? 미카 기무라님, 제가 볼 때는 잼통님은 덧셈 뺄셈을 뛰어넘어 미분 정치 이런 정책은 철학, 인문학, 과학 등등 모든 학문이 투영된 정치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박근혜한테 줘?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가 문재인이 토론회를 하는데 TV 토론을 하는데 박근혜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저는 지구상에 존재할 거다라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뭐 노무현의 비서실장이고 노무현의 친구라는데 그 변호사인데 박근혜보다 말을 못한다라는 건 진짜 한글 막 뗀 애만큼 말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근혜 별명이 수첩공주였잖아요. 백단어 공주, 수첩공주. 수첩에 안 적어놓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토론을 지더라고 문재인이. 그리고 박근혜한테 대선을 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 간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통일운동을 그만두게 됐냐 하면은 이명박 때 바로 제가 국정원에 끌려가가지고 1년 넘게 감옥에 이제 살다 왔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 5년은 고생할 수 있다. 설마 박근혜한테 지겠냐. 근데 그거 어려운 걸 문재인이 해내더라고. 그래갖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통일운동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그 통일운동 단체에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압수수색 들어왔어. 바로.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뭐 털어봐야 별거 없어가지고 다행히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집행유예 기간이어가지고 만약 기소됐으면은 꼼짝없이 뭐 징역을 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통일운동 일선에서 제가 은퇴를 한 거예요. 강제 은퇴를. 뻑하면 그냥 압수수색 구속. 이거 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뭐 애들도 있고 가족까지 꾸렸는데 20대 때야 그냥 혼자 몸이니까 그냥 어떻게 버텨본다고 해도.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가평으로 온 건 아니지만은 뭐 강제 은퇴를 당했어요. 강제 은퇴를. 그게 문재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20여 년 동안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바들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일선에서 저는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야. 문바들의 실체를. 이 무능함. 박근혜한테도 못 이기는 이 무능함. 촛불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대통령이 된 거지. 본인들 능력으로는 박근혜도 못 이기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근데 또 민주당의 당권을 쥐고 주류가 되겠다고? 386 제가 정청래, 임종석 저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경로로 제가 들은 말들이 있어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줄이나 쓰고 능력도 없고 정치질이나 하고 그걸 아직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뭐 공격도 심하겠죠. 뭐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겠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되신 것도 내부에서 흔들어댄 것이고, 문재인이 망한 것도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바들이 문제야. 친문 패족입니다. 친문 패족을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요. 국민의힘 해체만큼 저는 친문 패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완전히 싹 물갈이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정권 뺏길 수 있고, 정권 뺏기면은 또 윤석열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문 패족을 안 시키면은 민주당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다가 또 망해요. 친문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거고, 그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문과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그냥 문재인이 미워서 아니면 뭐 시청률 땡기려고 제가 이런 방송하는 그런 하찮은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다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뭐 다 죽은 사람 까가지고 뭐 하겠어요. 왜 까겠어. 그런데 저렇게 한다니까.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나와가지고 또 한 자리 헤쳐먹으려고. 제가 뭐 악착같이 싸울 겁니다. 무슨 욕을 먹어도 저는 친문 패족이 되고, 진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그 결과로 진짜 민주정부 10년 20년 갈 수 있게. 지금 보세요. 그 털레반 새끼들이 하는 짓들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연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까? 털레반 새끼들이? 그리고 누구 공격합니까? 박찬대, 김민석, 이재명 정부의 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친명 핵심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저것들이 하는 짓이. 김민석 총리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합당 문제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긴 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악착같이 김민석 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김민석을 꺾어야, 김민석을 망가뜨려야 조국이 대통령 되고 정청래가 대통령 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솔직히 그래. 아니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냥 친명인 거 빼놓고, 혜태님 멋진 마음 감사합니다. 친명인 거 빼놓고 능력이 없다. 김민석보다 조국이 능력이 더 뛰어나다. 김민석보다 박찬대보다 정청래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김민석 총리의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조국이나 정청래를 김민석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그 지능이 있는 사람이면 김민석이 꼭 친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인물을 놓고 볼 때 김민석이 더 낫습니까? 조국이 더 낫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조국이 한 짓하고 김민석이 한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나아요 이거는?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실력 면에서 누가 더 낫냐고. 조국이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조국이 무슨 대통령을 해. 민주당에 오면은 조국이 대통령 하는 거야? 저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실망스러운 게 뭐 이전부터 뭐 그닥 좋아하지도 않았지만은 아니 저렇게 안목이 없다고? 나름 정치 평론을 수십 년을 해오고 정치 일선에서 뛰어본 사람이 다 떠나서 저는 다 떠나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한 짓을 봐봐. 아니 그 전에야 잘 몰라서 그냥 뭐 좀 잘생겼으니까 인기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국혁신당 만들고 나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조국이 보여준 모습을 보세요. 2년여도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최근에 사면되고 나와가지고 하는 짓을 보세요. 그 성비위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금도 한이 맺혀가지고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한패인 거야. 아니 그리고 다 떠나가지고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조국이 명팔이 하다가 또 언제는 명가를 하다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나 저게 대선 후보는커녕 한 당의 대표로서 저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거는 장동혁이도 대선 주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떠나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과연 조국이란 인물이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민주정부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그걸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냐고 유시민은. 그러면서 무슨 정치평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아니더라도 조국은 김민석 총리가 없더라도 조국은 결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하위 버전이에요. 문재인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아니고 문재인의 하위 버전이야. 제가 왜 문재인의 하위 버전이라고 하냐면은 문재인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은 입도 못 다물어요. 문재인은 본인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라도 있잖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조국도 사실 입만 다물고 있어도 적당히 김어준이 마사지 해주고 뭐 여기저기 또 족바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조국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냥 입 다물고 신비주의 마케팅으로 나가면은 어느 정도는 버텨요. 그런데 그 입을 다물지를 못해. 내가 가만히 보면은 페이스북, SNS 끊어라. 페이스북 끊어라. 입 다물어라. 아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조국이나 정청래는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보다 나아요. 제가 볼 때. 조국하고 정청래는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보다 나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지지율이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조국하고 정청래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가만히 있는 걸 못해. 가만히 있는 걸 못해. 혜태님 이쁜 강미정을 보니까 그 뉴스공장 다스베이더 나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 뭐 그런 씨발 그 복만삼도 아니고 친문의 복만삼입니까? 이걸 개그라고 던지고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냐? 저는 진짜 복만삼님이 뉴스공장에 저기 다스베이더에 출연한 줄 알았어. 그런데 다 떠나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언제가 있냐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가만히가 아니라 조만이에요. 조만이. 하여튼 입을 조동이를 한시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해요. 가만히가 아니라 조만이야. 조만이. 그만하죠. 예.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께서도 보시고 그 한준호 곧 경기지사가 될 우리 한준호 지사님께서도 애청을 하시는 이런 방송이 제가 품격 있게 방송을 하겠다.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가 똥을 끄는가? 예? 이게 지금 사이버 청와대가 청와대다운 이런 품격 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개는 똥을 못 끊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죠. 뭐 어때? 씨발. 뭐 빅스피커고 나부랭이고 예? 뭐 대통령께서 보시건 총리가 보건 도지사가 보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빛의 혁명 정부 연임님, 조국,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니들 전문직으로 돌아가 개나 소나 정치질이냐. 전문직으로 돌아가면은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의도에 가둬놓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